안녕하십니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교과서를 좀 중심으로 많이 하긴 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 뽑아서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7장 했어요. 그죠? 공간의 다양성. 그죠? 그전에는 우리가 6장 종교를 했나요? 아니죠. 5장이죠. 5장. 그리고 문화예술의 다양성은 제가 그냥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건너뛰었고요. 자, 7장 했고, 오늘은 8장입니다. 이주와 문화의 다양성 163페이지부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8장을, 다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이것을 요약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가 좀 덜 되시면 책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한 한 좀 축약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좀 가능한 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을날이라는 시가 있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인데, 원래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원래 이분 이름이 르네 마리아 릴케였다고 그래요. 원래 르네인데, 이분하고 사귀었던, 이제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요. 르살로메라고 하는 원래 기름은 르 안드레 르살로메인데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르살로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권유로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렇게 하고, 이분은 상당히 조금 어린 시절에 좀 몸이 약해서 좀 굉장히 약간 종교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좀 낭만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시를 좀 많이 쓰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관심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요거를 한번 그냥 낭독하는 거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을날이라는 시인데요. 시가 좀 많아요. 가을에 된 게 이분이. 또 죽음에 관한 것도 있고요. 자,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들이우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들을 연글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따뜻한 날을 베푸시어 열매들이 온전히 무르익게 하시고 진한 포도주의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해 주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홀로 있는 사람은 오래도록 그럴 것이며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고 낙엽이 떨어져 뒹굴면 불안스레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름대로 느끼는 감성대로 여러분이 시는 누가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약간 실존주의적인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주와 문화 다양성을 여러분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조금씩 그냥 바로 하고요. 한번 볼까요? 자, 약간 우리가 인터넷 강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교과서 중심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요. 자, 한번 그냥 그래도 약간 조금 여담이지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행복이란 내가 기쁘고 즐거운 상태이며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상태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보고 나중에 또 톨스토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은 한 번쯤 이렇게 또 가족, 우리가
문화와 가족 할 때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때 그 얘기도 조금 제가 길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이민,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이나 유럽 쪽으로 이민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민 유입국 이런 의미죠. 이제 그 전에는 뭐 70년대, 60년대는 우리 독일 광부들 또 독일의 우리 간호사들 많이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외화를 벌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보내고 했던 예전에 이런 과거가 있었고요. 또 7, 80년대에는 중동의 건설업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이 많이 갔고요. 거기 따라서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많이 또 돈도 벌고 이렇게 했었죠. 그 독일 노동 광부에 대한 또 간호사 이야기는 이제 영화에서도 좀 나오죠. 그 여러분들이 그 영화 또 이렇게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90년대 초에 필리핀, 이게 동남아시아죠.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요. 또 93년도에 우리가 이제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서 외국인 연수생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하게 되고요. 또 2004년에는 또 고용 허가제를 도입해요. 고용할 때는 이제 허가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미등록 노동자들은 전부 또 이렇게 귀환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딸리게 됐죠. 그래서 2005년 이후에 다시 이제 또 받아들여서 현재 거의 뭐 한 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이에요. 그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단기 노동자가 되겠죠. 그리고 결혼은 이제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되죠. 그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또 외국 사람, 특히 일본 쪽, 그죠? 일본 쪽으로 많이 결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90년대를 기반으로 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결혼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말에는 이제 국제 결혼 중개업체가 증가되고요. 또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들, 또 중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은 뭐 한족보다는 이 조선족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국내 유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기준으로 15만 3천 명, 4천 명 정도 된다는 거. 뭐 요거는 뭐 굳이 숫자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추세만 이렇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주 현황을 보면은 80년대에는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왔고 90년대는 결혼 이주자, 그 다음에 2000년대는 외국인 유학생 순으로 이제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체류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 지원법의 지원 대상은 특히 이제 결혼 이주자분들, 이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살러 오신 분들이니까 사회 통합의 대상이 되죠. 이렇게 해서 결혼 이주민이 늘어날수록 이제 한국은 문화 다양성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고요. 또 이분들이 다문화 현상을, 이분들이 생김으로 해서 다문화 현상이 생기고 그 아이들도 또 이렇게 좀 초등학교 가거나 이러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뭐 백의 민족, 단일 민족 이런 게 아니고 이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숫자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요 말씀드렸던 거를 외국인 통계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그냥 4개월 16년부터 해서 5년치 한 거죠. 조사한 건데요. 외국인 정책 통계연구죠. 출입국에서 한 거예요. 쭉 보니까 19년까지는 이렇게 좀 늘었죠. 체류 외국인이. 그러다 20년에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줄은 것 같아요. 한 50만 정도 줄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 그냥 추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제 뭐냐. 이 단기 체류는, 이 불법 체류자하고 단기 체류는 이게 막 좀 섞이긴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행 비자로 좀 오래 체류하시는 분도 단기 체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불법 체류자도 같이 있으니까 이게 많이 포함이 돼서 통계는 뭐 정확치는 않지만 추세가 이렇다라는 것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장기 체류는 정식적으로 뭐 일을 하러 오셨거나 또 비자가 있는 분들 얘기할 거예요. 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는 외국 노동력이 증가하게 되죠.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가보시면 알죠.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할아버지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이제 일할 젊은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하우스나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 동남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지방에서 이제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결혼 증가로 인해서 결혼 이민자가 증가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에서 흔하게 보시죠. 그죠? 결혼 이민자분들.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또 동포 유입. 그러니까 외국 국적 동포 유입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든지 또 거기서 2세라든지 미국인 아버지는 이제 한국 분인데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 또 중국의 조선족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탈북인민들 이런 분들이 좀 해당될 수 있겠죠. 또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20년, 21년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교류를 좀 막고 이래서 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 보이고요. 계속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비중을 보면은 19년도 기준으로 우리 인구 대비 한 4.3%예요. 매년 증가하죠. 그죠?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여기 인구도 이렇게 있고 이런 거 통계에 그냥 추세만 보시면 되고 숫자 이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정도 이렇게 느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외국인 유학생도 이렇게 보면은 계속 늘어났죠. 그죠? 여기는 지금 빨간 거는 이게 정식 학위. 그 다음에 이제 비학위는 여러분, 어학원 이런 데 다니는 분들 있죠. 예, 이걸 비학위라고 그러죠. 학위 없이 그냥 와서 어학연수만 하고, 어학당 이런데, 어학연수만 하고, 이제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가는 사람들. 그걸 비학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많죠. 15만 3,700명이니까, 좀 많은 거죠. 근데 2020년이 그런 거고, 원래 19년까지는 16만 명이나 됐었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줄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20년도는 추세 분석하면 다 이렇게 조금 줄어요. 줄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도 전부 국경 문 닫고 우리나라 사람도 또 못 가고 막 이랬던. 자,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본의 결혼 이주민 사회 통합 서론에 관련된 이런 흐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이주민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결혼 이주민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이제 문화죠. 이분들이 이제 필리핀을 살고 베트남을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또 중국에 살았던 사람은 문화가 좀 생소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결혼은 이주민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론, 다문화주의에서 상문화주의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고, 그래서 결론은 뭐 상문화주의로 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이번 주는 둘째 시간까지는 그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결혼 이주민 위주로 보지만 나중에 저기 보면은 이제 노동자, 이주 노동하시는 분, 유학생,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들, 이분들의 생활까지도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아마 다다음 주쯤 되겠죠. 그 이주민 유형별 특징 정도 그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문화와 현대사의 문화 다양성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에 대한 현상을 여러분 보고 나중에 저희 끝 시간에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퍼스펙티브 관점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이주민과 사회 통합 이렇게 볼까요? 여기는 이제 결혼해서 우리 한국민이 되시는 분들이죠. 자, 가슴이 영원히 내가 사라진다고 할 때 가슴이 아픈 사람이 없다면 이건 잘못 산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찾자. 지금 하자 이거죠. 사랑도 지금 하자. 미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걸 하자. 여러분은 이 말뜻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좋은 말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기억하시면 좋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결혼 이주민들 여기 이제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한번 그냥 쭉 같이 보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덜 가시면 책으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덧붙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출산 또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이제 뭐 산업 연수생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문화 이주 유입의 시발점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국제 결혼이 이렇게 우리가 90년대 말 이후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농촌 총각들이 이제 그 신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다문화 사회로 되겠죠. 낳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는 어느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이제 이 다문화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됐고요. 전체 인구에 해서 한 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19년 기준에서 한 222만 명 정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결혼 이민자가 이제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을 한국인으로 이제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질서 이런 것을 이제 완성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굉장히 좀 뭐 단일 민족 또 그러면서 민족적 배타성을 많이 유지했죠. 백일 민족이다. 뭐 순혈주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 통합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문화적인 적응 과정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소속감을 못 느낀다든지 또 이렇게 주변화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 또 삶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생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 나라 문화가 딸려왔기 때문에 장점은 수용하고 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문화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 사회가
또 기회를 부여하고 상호 인정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문화 사회의 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연구하고 또 이분들의 이제 적응 과정에서 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이런데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또 문화 다양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문화 연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유럽의 다문화주의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아마 상호문화주의 쪽으로 그런 통합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의 그냥 가설을 제시하는 거죠. 뭐 결론은 뭐 상호문화주의가 반드시 뭐 옳다 이렇게는 볼 수도 없지요. 하나의 이제 뭐 이런 방향도 있다라는 가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딱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곤란하죠. 딱 맞지는 않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로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원래 로구드 이게 학자인데요. 여기를 그 이전에 위에 그 책에 나오는 거는 밑에 그 통합을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통합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통합이라는 말은 전체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의 결합, 전체 시스템 내에서 각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들의 결합을 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통합의 반대는 뭘까요? 분리죠, 분리. 근데 통합은 뭐라고요? 전체 시스템 내에서 그 부분들의 결합. 그러니까 부분들이 결합하려면 어때요? 어떤 나름대로의 연관성을 가져야 이게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관을 가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연관을 가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같은 아파트에 뭐 호는 다르고 이렇게 살지만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뭐가 있으면 좀 갖다 주고 이렇게 옆에 소통하면서 알고 지낸다면 이거는 좀 통합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옆에 살아도 뭐 교류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데는 거의 그래요. 옆에 뭐 누가 사는지도 별로 누가 사는지는 알지만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탈 때나 잠깐 보고 고개나 꺼더리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몰라요. 그죠? 예, 그런 거는 뭐라 그래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상태. 뭐 이웃이긴 한데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 그걸 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과 분리는 이런 반대의 의미가 있고, 그럼 통합의 다양한 전체 시스템 속에 그 체계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사회 체계, 전체 사회들, 또 가족, 또 사회 집단, 이웃, 아까 이웃은 잠깐 예를 들었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연결을 맺으면 그게 이제 통합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책에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통합을 두 개로 나눠요. 시스템 통합과 사회 통합 두 개로 나누는데요. 시스템 통합은 말 그대로 사회 시스템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아까 사회 시스템들 얘기했죠. 뭐가 있어요? 다양한 체계가 사회 체계, 또 뭐 전체 사회들, 가족들, 사회 집단, 뭐 이웃, 뭐 다양하게 있겠죠. 또 뭐 교육, 학교 뭐 이런 것들, 뭐 사회 체계들 안에 학교도 들어가겠지만, 그죠? 그런 것들의 결합, 이게 시스템 통합이에요. 자, 그럼 사회 통합은 뭐냐면 이런 시스템에 통합된 다양한 집단, 일종의 이제 사람들이죠.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통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주자들 있죠. 이주에 온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 통합하는 거, 이걸 사회 통합이라 그래요. 시스템은 제도 간의 통합이죠. 그죠? 사회 체계나 사회나, 그죠? 가족이나 뭐 집단이나 이런 거.
그런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고, 사회 통합은 다양한 집단의 통합이니까 이제 사람들의 집단, 이주자들의 통합은 사회 통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 통합은 우리가 아는 뭐 이론적인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요. 이런 통합 과정에는, 사회 통합 과정에는 법적 보장이라든지 언어 능력 해준다든지 또 교육을 시킨다든지 정치적 참여 기회 뭐 이런 다양한 분야가 이제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다차원적 과정에서 완성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한 4가지의 사회 통합 안에는 4가지의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문화적 통합. 그러니까 뭐 사회화를 위한 문화적 능력을 위해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언어죠. 사회화를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사회의 문화적인 것을 내가 알려면 언어를 습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구조적 통합은 뭐 직업이 있다든지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서 자리를 잡는 거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거. 이게 구조적 통합이고, 사회 통합은 이제 뭐라 그럴까, 상징이나 지향점, 그 구성원들하고 같은 그런 걸 가지면서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이웃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관계 형성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사회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동일시 과정은 이제 집단 정체성. 왜냐하면 외국인 이분이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개인적 행위가 개인적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 정체성, 또 우리라는 감정이 생기게 하는 거. 그럼 이제 정서적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4개, 문화, 구조, 사회, 정서적 동일 과정. 이 4개가 이제 사회 통합의 큰 의미에 통하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차원의 사회 통합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는 거지 뭐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사회 통합이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문화 통합이 일어나고, 구조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서가 먼저 일어나고 문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민자 현황 볼까요? 예, 이거 외국인 정부 통계연부에서 뽑은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래요. 20년은 16만 8천 명에서 결혼 이민자만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쭉 보듯이 여기 매년 뭐 한 28% 증가하던 결혼 이민자가 이제 심사 강화되고 2014년부터 이제 심사 강화됐거든요. 그 영향으로 이제 1.6% 확 줄었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2%로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여성이 많고요. 83%니까요. 남성은 16.8%. 국적은 이제 중국, 베트남, 일본, 뭐 필리핀 이런 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는 일본 여성이 이제 온 것은 아마 그 통일교 이 종교적 단체로 온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부터는 이제 중국이나 필리핀 국적의 이제 결혼 이민자가 많이 왔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뭐 태국 국적이 이제 다양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 증가,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증가에 따라 이제 이분들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향후 전망은, 향후 계획은 이러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끝에 보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때 가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의 다문화 정책 뭐 모형도 있고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노동 이주자에 대한 연도별 통계 수치, 남녀를 구분해서 합계까지 내셨어요. 5년간 추세를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두째 시간에 요거는 질의응답방에 해주시고요. 우리가 문화 다양성 사례부터 해서 187페이지까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